5장의 마지막 7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C콜문에서 DML 문장에 검색하는 문장을 이제 보셨고, 지금부터는 이제 인서트, 딜리터, 업데이트의 문장을 배우시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 안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안 들어있는 빈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빈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문장이 인서트, 필요 없으면 삭제하는 문장이 딜리트, 수정하는 문장이 업데이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갱신하는 문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제 채워지면 검색하는 것이 이제 셀렉트, 이렇게 이제 이 셀렉트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 네 개의 문장을 데이터를 다루는 문장이다. 그래서 DML 문장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셀렉트는 이제 앞에서 배웠고, 이제 나머지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장을 배우는데, 인서트문은 한 테이블에 터플을 하나 추가하는 문장이 인서트문입니다. 업데이트 문장은 한 테이블에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을 수정하는 문장이 업데이트 문장입니다. 딜리트문은 한 테이블에, 한 릴레이션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을 삭제하는 문장이 딜리트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이 여러 개면 여러 터플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만 대상되는 테이블은 하나입니다.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터플이 수정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테이블은 하나입니다. 인서트문도 터플을 추가하는데 한 릴레이션에 대해서 터플을 추가합니다. 서로 다른 여러 테이블의 터플들을 추가하고 싶으면 각 테이블마다 서로 다른 인서트문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업데이트, 딜리트 마찬가지. 어쨌거나 요 세 개 문장들이 각각 한 테이블에 대해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셀렉트문은 어땠어요? 셀렉트문은 from절에 여러 테이블을 줘서 여러 테이블에 대해서 조건을 줘서 검색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는 대상이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렉트문보다 더 간단하고 그 셀렉트가 가장 복잡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렉트문을 배웠기 때문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는 이제 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인서트문입니다. 자, 인서트문은 릴레이션에 터플을 추가하는 데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터플을 추가할 때 그 터플의 값을 애트리뷰트의 값들을 이제 쭉 줘야 되는데, 이 애트리뷰트의 값을 주는 순서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어느 테이블 그 테이블에 어떤 애트리뷰트 테이블에 대한 데피니션을 쭉 명시를 하죠. 그 명시했던 순서가 기본적으로 이 인서트 할 때 터플의 값을 주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인서트 문에 의해서 터플이 인서트 되는데, 이 인서트 되는 터플이 각각의 애트리뷰트의 데이터 타입이 만족되느냐, 즉 도메인이 만족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제약 조건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만족되는 경우에만 인서트 하게 해줍니다. 요 도메인에 대한 제약 조건, 다시 말하면 데이터 타입이 만족되는가 하는 데 대한 체크 말고도 다른 무결성 제약 조건을 체크를 해서 그 무결성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인서트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 처리를 하고 인서트 안 해줍니다. 다른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 키 제약 조건, 기본 엔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느냐 하는 것을 체크한다는 얘기죠. 자, 인서트문의 구문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인서트
into 한 다음에 테이블이 나옵니다. 테이블이 하나 나옵니다. 한 터플에 대해서 인서트 하기 때문에. select는 from 절이 있었는데 insert는 from 절이 아니고 insert into 절입니다.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있고 values 한 다음에 괄호, 이 괄호는 원괄호입니다. 이 괄호 안에 각각의 애트리뷰트의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애트리뷰트 값을 쭉 주면 이 값을 갖는 이 값을 갖는 터플 하나가 엠플로이 테이블에 인서트 됩니다. 이 값을 주는 순서는 엠플로이 테이블을 크리에이터 테이블 할 때 애트리뷰트를 나열했던 거하고 똑같은 순서로 값을 쭉 주시면 됩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 값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문자 값은 싱글 쿼테이션, 더블 쿼테이션 아니라 그랬죠.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어서 문자열, 한 개 문자라 하더라도 싱글 쿼테이션으로 문자 상수 또는 문자열 상수를 쭉 주시면 됩니다. 콤마 값으로 구분해서 주시면 한 터플이 인서트 됩니다. 또 다른 터플을 주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인서트문을 사용해서 인서트 into employee 한 다음에 values 한 다음에 또 이렇게 값을 이렇게 주면 되고, 이렇게 각각 한 터플씩 이 인서트문을 실행을 해서 터플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인서트문에 대한 또 다른 변형으로 이런 식으로 인서트 할 수도 있습니다.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있고요. 이 괄호 뒤에는 일단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있고 select 문이 하나 옵니다. 이렇게 select 문이 오면 select 한 결과, 이 select 한 결과는 웨어절의 조건에 따라서 터플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조건에 따라서 여러 터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서 검색한 이 여러 테이블의 여러 터플, 다른 테이블에 검색한 결과로 나온 여러 터플을 한꺼번에 이 테이블에 인서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한 터플씩 인서트 할 수도 있고 여러 터플을 한꺼번에 인서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뒤에 괄호 한 다음에 여기 애트리뷰트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는 insert into employee 한 다음에 괄호 한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이 없었죠. 이렇게 없으면 employee 테이블에 create 테이블 할 때 줬던 모든 애트리뷰트 값이 values 한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의 순서는 create 테이블 할 때 애트리뷰트를 나열했던 순서대로 값이 옵니다. 그런데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 뒤에 애트리뷰트 이름이 이렇게 주어지면 요 애트리뷰트들에 대한 값만 values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혹시 create 테이블 할 때 있었던 애트리뷰트 중에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null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reate 테이블 할 때 줬던 애트리뷰트 이름의 나열 순서와 다른 순서로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순서로 주면 values 다음에 여기에 나열한 순서대로 값을 주면 됩니다. 또 새로운 인서트문을 합니다. 이 새로운 인서트문을 할 때 요 나열 순서와 요거는 요 인서트문에만 해당이 되고 새로운 인서트문을 사용할 때는 또 처음부터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 있고 괄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요 애트리뷰트 이름과 순서는 요 인서트문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서트문은 또 처음부터 릴레이션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줬던 그 애트리뷰트 이름들 전부 그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괄호를 줘서 새로운 또 이름과 순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이 있고 괄호 한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그 works on info라고 하는 것이 요 순서대로 create 테이블에서 만들어졌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요 순서대로 안 했어도 요 경우에는 요 순서대로 요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 있었던 이 인서트문은 다른 테이블에서 여러 터플들을 검색해서 여러 터플을 대량으로 인서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면서 그 테이블의 초기 값으로 다른 테이블의 셀렉트 문의 결과를 채우도록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렇게 셀렉트한 결과를 값으로 갖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셀렉트 문의 결과를 값을 주어서 이 값을 갖는, 초기 값으로 갖는,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서 다 값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like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테이블 이름을 줘서 이렇게 셀렉트 결과를 초기 값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인서트 문에서 셀렉트 한 결과를 넣을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 테이블 하면서도 아예 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서트 문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문입니다. 자, 이 딜리트 문은 어떤 조건을 웨어절에서 줘서 그 웨어절의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이 하나면 하나, 여러 개면 여러 개를 삭제하는 연산이 딜리트입니다. 이 삭제할 때 참조 무결성 규칙이 위배되지 않도록 삭제를 합니다. 참조하는 테이블에서의 삭제는 괜찮은데 나를 참조하는 것이 있는 참조되는 테이블에서 삭제할 때는 내가 삭제되면 나를 참조하던 쪽에 참조 무결성 규칙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삭제를 합니다. 만약에 웨어절이 생략되어 있으면 조건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터플을 삭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릴레이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터플만 삭제되었지 빈 테이블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다시 인서트해서 터플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내용만 빈 테이블이 되는 게 됩니다. 삭제되는 터플의 수는 웨어절을 만족하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 보시게 되면 딜리트 문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딜리트 from, 인서트는 뭐였어요? 인서트 into 한 다음에 테이블이 주어지는데 딜리트는 딜리트 from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주어지는데 from 절에 테이블이 하나만 와야 됩니다. 한 터플에 대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리트 from 한 다음에 테이블 하나, where를 한 다음에 조건을 주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여러 개면 여러 개, 하나면 한 개 삭제됩니다. 이 경우의 조건은 last name이 br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ast name을 brown으로 하는 터플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여러 터플이 한꺼번에 삭제가 됩니다. 밑에 있는 예제는 기본 키를 조건으로 삭제를 하네요. 기본 키는 이걸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삭제할 때 기본 키를 조건으로 지금 이제 했고요. 이 예제는 DNO가 5번인 걸 삭제하네요.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여러 명이겠죠. 그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삭제를 합니다. 웨어절이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웨어절이 생략되어 있으면 이 엠플로이 테이블에 있던 모든 터플이 다 삭제되고, 그렇지만 엠플로이 테이블은 남아 있어서 내용이 빈 테이블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딜리트 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문입니다. 업데이트 문은 기존에 있던 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하는 거죠. 자,
갱신할 대상 터플에 대한 조건은 웨어젤에서 대상 터플에 대한 조건을 주고요. 새롭게 수정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값은 set이라고 하는 절에서 어떻게 새로운 값으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조건을 줍니다. 이 업데이트문은 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갱신을 하는 겁니다. 이 업데이트문도 마찬가지로 무결성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업데이트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이 안 맞다든가 키 값을 중복하게 한다든가 기본 키를 널 값으로 하려든가 이런 거 허용 안 됩니다. 참조 무결성 규칙도 마찬가지로 위반이 안 되도록 해서 모든 무결성 규칙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실행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중에서 10번이라고 하는 번호의 프로젝트의 수행 위치를 벨레어라고 수정을 하고요. 관리 부서 번호도 5번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값은 벨레어와 5로 고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수정할 대상은 프로젝트 번호가 10번이었죠. 그래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업데이트 될 릴레이션의 이름을 줍니다. 인서트는 into, 딜리트는 from이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업데이트는 이게 타동사잖아요. 뭐뭐를 업데이트 한다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 없어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바로 테이블 이름이 왔습니다. 이 시험 문제 내게 되면 뭐 여기다가 뭐 업데이트 from, 업데이트 into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 한 다음에 요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이렇게 콤마 한 다음에 또 이 애트리뷰트 이름을 이렇게 바꿀 내용을 이 set 다음에 줍니다. 그 다음에 바꾸는 대상되는 터플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웨어젤에서 줍니다. 딜리트도 그렇지만 업데이트도 한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웨어젤에 한 테이블에 대한 조건이 오기 때문에 조인 조건이나 이런 게 안 오다 보니까 이제 웨어젤이 되게 간단하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업데이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리서치 부서의 모든 사원에 급여를 10% 인상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고치는 건 뭐를 고치느냐면 사원 테이블을 고치는 겁니다. 사원 테이블에 급여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 어떤 사원이냐면 리서치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이에요. 사원 테이블에서 어떤 사원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DNO라고 하는 애트리뷰트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건이 부서 번호가 아니라 부서의 이름이 왔는데 이 부서의 이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건을 표시해야 되는데 딜리트도 그랬지만 업데이트의 경우에도 한 개 테이블에 대해서만 딜리트 또는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한 테이블만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테이블을 조건으로 이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6장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중첩지리를 사용해서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중첩지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일단 뭐를 고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뭐를 고쳐야 되느냐면 업데이트 엠플로이 테이블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set 급여를 10% 인상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존 샐러리 값에다가 1.1을 곱해서 새로운 샐러리를 하게 되면 10% 인상이 됩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근무하는 부서는 엠플로이 테이블에는 DNO 밖에 없어요. DNO가 그 부서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리서치 부서이기 때문에 리서치 부서의 부서 번호를 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첩지리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해서요. 6장에서 자세하게 중첩지리에서 배웁니다. 부서 번호를 셀렉트 해옵니다. 그래서 이걸 중첩지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리 안에 지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것을 중첩 포문이라고 하듯이 SQL 문 안에 SQL이 있는 것을, SQL 문의 외어절의 조건 안에 또 다른 SQL 문이 있는 것을 중첩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셀렉트에서 디파트먼트 테이블로부터 리서치라고 하는 이름의 부서 이름을 갖는 부서 번호를 검색을 해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결과 집합이 나오죠. 셀렉트문은 결과 집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합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서 번호가 요 예제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셀렉트문에 여러 값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집합을 구한 다음에 이 밖에 있는 테이블, 이 엠플로이 테이블의 이 DNO의 이 값이 여기에 원소가 되느냐, 어떤 값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연산이 in입니다. 그래서 요 부서 번호가 여기에 원소가 되면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조건이 리서치, 부서의 이름이 리서치인 부서의 번호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서치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조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업데이트는 한 테이블밖에 못 고치기 때문에 외어절 안에서 다른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중첩지를 이용해서 조건을 이제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의 이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 말고도 이 SQL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추가적인 기능은 다른 챕터에서 설명을 하고, 요 5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린 것을 이제 설명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좀 더 복잡한 검색 지리, 조금 더 복잡한 검색 지리는 6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우리가 그 다다음 주쯤 배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하여간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6장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 요거 말고도 SQL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SQL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프로그램에서 이 SQL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내장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내장 방식으로 SQL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교재로 따지면 9장에 나오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는 안 배웁니다. 안 배우고 어디서 배우느냐면, 컴퓨터공학과의 전공 과목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제가 이번 학기에 컴퓨터공학과 전공 과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관계로 제가 이걸 유튜브 동영상에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중에 또는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한 학기에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모든 학교들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여러 학기에 여러 과목을 통해서 배웁니다. 많이 배우는 학교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4개 과목으로 4학기에 걸쳐서 4개 과목으로 배웁니다. 자, 우리 경우에는 이제 2개 과목이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계 전공이라서 연계 전공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의 전공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하시거나, 혹시 이제 지금 같은 학기에 개설되어서 수강이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별도로 뭐 방학 때든지 나중에라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9장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고, 이거 말고도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기 위한 뭐 저장 구조, 파일의 구조라든가 인덱스라든가 이런 어떤 물리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도 15장, 16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는 못 배우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19장에 나오는데 트랜잭션, 뭐 권한 부여, 트리거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한데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도 이것까지 배우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이 SQL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SQL문에 대한 이 5장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는 그동안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익히고 6장에 가면 좀 더 복잡한 SQL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실습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배우고 또 6장에서 추가로 보충해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에 있는 내용을 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마리아DB를 통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5장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